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제 해외 축구 그리고 유로바스켓 이렇게 두 가지 한번 미리 좀 영상 통해 가지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그리고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는 이제 조지아 대 불가리아인데요. 글쎄 이제 지난번 6월 달에는요 친선전들이 많았었고 월드컵 예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크바라치엘리아도 챔피언스 리그 막 뛰고 했으니까 휴식도 주고 미카우 타제라든지 뭐 골키퍼 이제 마마르다슈빌리 뭐 이런 친구들은 전부 휴식을 많이 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좀 이제 유력 자원들을 많이 소집을 했었는데 와, 터키가 좀 빡세긴 하더라고요. 조지아가 홈인데 조지아도 홈에서는 또 이제 열정이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옛날부터 이제 소련 시절부터 조지아에서는 은근히 축구 재능이 있는 자원들이 많이 나타나곤 했었거든요. 지금도 조지아의 경기를 보면은 진짜 뭔가 막 시스템적으로 괜찮다기보다는 이런 뭐 순수한 축구 재능, 본능 막 이런 쪽으로 플레이를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막 유로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되게 막 시원시원한 경기를 하기도 막 하고 하는데 그런 게 뭐 자주 나오진 않죠. 좀 이제 뭔가 갖춰져 있는 팀한테는 좀 까다로워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종종 있는데 사실 유로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파란을 일으키다가 그 이후에 네이션스 리그는 조금 아쉬웠었거든요. 다시 또 이제 뭐 체코라든지 뭐 알바니아 비슷한 레벨들이랑 했을 때는 나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오늘 만나는 불가리아는 조지아보다도 조금 더 처지는 나라긴 하다. 그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이제 조지아는 뭔가 공격에서는 뭔가 번뜩임이 있는데 수비에서 이제 중원으로 볼을 이렇게 나오는 모습, 빌드업 과정 이런 것들이 참 개판인 나라입니다. 그래도 저는 뭐 불가리아는 공격적으로는 좀 패만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불가리아는 그야말로 스페인한테 전반에만 3대 떡으로 무난하게 패배를 당했었습니다. 뭐 사실 리그 C 레벨에서는 좀 이제 룩셈부르크라든지 북아일랜드라든지 벨로루시 이런 애들이랑 같은 조였었는데 불가리아가 나름대로 좀 무승부 맛집이었었거든요.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그러다가도 막 북아일랜드한테는 5대 떡으로 막 대파당하기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어쨌든 여기는 또 이제 상대 전적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제 왕년에는 불가리아가 제가 매번 1994년에는 월드컵 4강까지 갔다. 스토이크치코프 발롱도르를 배출하기도 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확연하게 일정 시대가 지난 이후로는 오히려 조지아한테 막 22년에는 대파당하기도 하고 뭐 이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불가리아는 정말 이 다이나믹한 체급 하락을 보인 나라다. 이런 얘기를 좀 할 만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뭐 조지아의 승리는 박아놓고 그래도 불가리아가 버티는 면모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조지아가 이길 것 같거든요. 저는 이 경기는 좀 고배당 같은 거 보고 싶습니다. 조지아가 사실 홈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마행 같은 쪽으로 보고 싶기도 하고 무승부보다는 저는 조지아의 뭐 헨승이나 헨무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지아의 승리를 한번 바꾸서 검토해보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마케도니아 대 리히텐슈타인입니다. 여러 차례 말했지만 리히텐슈타인은 작년에 산마리노한테도 이제 패배를 할 정도로 유럽에서 가장 낮은 레벨처럼 보이거든요. 그래도 리히텐슈타인이 뭔가 산마리노처럼 막 엄청 대량 학살을 당하는 그런 면모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그런 것들이 있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 경기도 이제 뭐 상대전적 상으로는 그냥 마케도니아가 뭐 거의 모든 경기를 많이 다 이겼었어요. 옛날에 이제 2002년에 한번 비긴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막 마케도니아가 11대1로 패기도 하고 엄청 옛날이지만 어쨌든 마케도니아도 이제 그 유고 연방 시절에 다르코 판체프라는 챔피언스 리그 뭐 득점왕도 해보고 뭐 그런 분이거든요. 다르코 판체프라는 발롱도르 2위를 뭐 배출할 정도로 여기도 재능이 곧잘 나오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뭐 이제 해봤자 뭐 우리가 알만해서 엘마스, 바르디 그런 정도밖에 없기는 해요. 그래도 뭐 유럽에서 나름대로 잔뼈가 굵은 성들이 여러 명 있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좀 이름 있는 스타 플레이어는 이제 고란 판데프였는데 사실 그 이후로는 뭐 이름 있는 선수가 많이 안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아까 봤던 상대전적 상으로도 그냥 리히텐슈타인은 패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어갖고 사실 이마에는 뭔가 조금 이제 맛이 없는 느낌. 사실 이게 마케도니아도 막 리그 C에서도 막 붙고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좀 아래급들을 뭔가 뭐 키프로스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을 쉽게 못 잡는 느낌도 조금은 있어갖고 약간 불안한 건 있지만은 저는 3대0 정도부터 해가지고 그 이상까지 한번 바라보는 그런 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근데 마케도니아의 득점력 때문에 조금 거슬리는 게 있기는 했어요. 마케도니아도 막 리그 C에서 몰도바 같은 애들이랑 이런 애들이랑 좀 똥게임하고 막 그런 것들도 있기는 했어서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그래도 리히텐슈타인은 그 밑 레벨이다. 그렇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리투아니아 대 네덜란드입니다.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네덜란드의 학살각을 좀 봐야 되기는 하는데요. 근데 네덜란드도 지금 보면은 이 뭔가 좀 까탈스러워. 이번 이제 A매치 주간 때
뭐 은근히 좀 학살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네덜란드가 지난번 폴란드와의 경기라고 보니까 조금 아쉽거든요. 원래 네덜란드는 그 이제 유로 예선 때도 그렇고 막 키프로스 같은 애들 막 쉽게 패고 뭐 그런 나라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뭔가 옛날만큼 진짜 막 네덜란드의 황금 세대 이런 시기 때만큼 학살에 대한 안정감을 잘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리투아니아도 얘네들이 자체가 이런 것들 보여드리면서 리투아니아 역시 리그 C에서 혹은 이제 유로 예선 같은 데에서 은근히 경쟁력을 보여왔었다. 심지어 얘네들이 막 헝가리 같은 애들이랑도 막 비슷하게 하고 헝가리, 세르비아, 막 불가리아 여기저기서 불가리아는 아마 이긴 적도 있었고 헝가리아나 세르비아한테도 조금 곤욕을 치는 바 있게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리투아니아의 홈 이거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겠는데 뭐 그런 생각들이 들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리투아니아도 이번에 몰타한테 추가 시간 때 페널티킥 얻어가지고 겨우겨우 비겼거든요. 홈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역시나 이런 유럽 최약체 레벨들은 참 그냥 지들끼리 고만고만하다. 사실 네덜란드가 저는 좀 뭐랄까 전술적으로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긴 한데 어쨌든 최전성기에 비해서는 약간 아쉽긴 하다. 그래도 딱 이제 베스트 11만 보면 네덜란드 센데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나는 뭔가 좀 비전나가는 그런 와중에 있다고 보고 조금 경계하고 있는 매치이기는 해요. 물론 당연히 배당상으로는 뭐 3마인이나 3햄무 뭐 이런 것들을 봐야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마케도니아 대 리히텐슈타인 이것처럼 이 마케도니아나 네덜란드 같이 상대적인 우위에 있는 팀들이 뭔가 학살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거리낌이 생기는 약간 그런 불안불안한 매치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 독일 대 북아일랜드입니다. 자, 독일은 제가 저번에도 슬로바키아전에서 이거 독일이 원정이기도 하고 쉽지 않을 거다. 제가 그런 식으로 분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북아일랜드는 물론 슬로바키아보다는 당연히 낮은 체급이기는 해요. 그거는 맞는데 북아일랜드도 분명히 공격적인 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팀이기도 합니다. 제가 몇 번 북아일랜드가 지금 뭐 비슷한 레벨들 리그 C는 그냥 아예 졸업을 해버렸고 리그 B에서도 경쟁력이 조금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격 쪽에서 뭔가 좀 건덕지가 있는 거지 수비적으로 단단한 생각은 잘 안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독일이 잘 풀린다면은 해볼만도 하겠지만 지금 독일이 전반적인 좀 최전방도 아쉽기도 하고 사이드 자원도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확실한 카드가 많이 없어요. 이런 애들 저런 애들 막 테스트해보고 있는 그런 와중인지라서 지금 무시하려고 없으니까 독일이 이렇게 막 좀 약간 티키타카처럼 그 지배적인 축구로 잘라먹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참 좋은 팀인데 무시하려고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소간에 좀 매끄럽지 않은 모습이 있긴 하거든요. 지난번에 슬로바키아전도 찬스는 꽤 있었지만은 두브라부카의 선방쇼에 말린다든지 북아일랜드가 이제 어쨌든 제가 최근에 좀 좋게 평가하는 거는 공격에서 좋은 내용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지난번에 룩셈전도 이제 원정이지만 페널티킥 얻어내고 굴절샷으로 뽑고 퇴장 이후에 한 골 더 뽑으면서 3대1로 무난하게 이겼었는데 저는 이 경기는 독일이 지금 현재 멤버상으로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는 것들 분명히 좋은 축구를 하긴 하는데 이게 뭔가 좀 마무리로 잘 귀결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지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북아일랜드 2프렌이나 3프렌 사실 좀 무모한 도전이긴 한데 오히려 좀 그런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약간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룩셈부르크 대 슬로바키아입니다. 자, 룩셈부르크는 이제 한 7, 8년 전쯤 그때가 한창 꿀을 빨기 좋은 시기였었어요. 감독이 팀을 거의 뭐 한 10년 이상 맡고 있다. 조직력이 잘 다져지고 있고 막 청소년 레벨부터 해가지고 애들을 길러내서 성인 대표팀으로 끌어왔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최근에 한 3, 4년 동안에는 룩셈부르크가 되게 막 정배당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비슷한 체급 팀들한테 은근히 좀 배당이 괜찮았을 때는 보기 좋았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심지어 경기력조차 많이 좀 자빠지고 있다. 최근에 한 2, 3년 동안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그 B보다는 C에 가까운 그냥 원상복귀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이제 슬로바키아인데 슬로바키아는 이번에 독일을 상대로도 아주 뭐 좋은 경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 마렉 함식이랑 연이 있어가지고 그 나폴리의 수석 코치로 있던 칼조네 감독이 슬로바키아의 감독으로 왔다. 지금 보면은 글쎄 슬로바키아도 이렇게 좀 룩셈부르크 정도 팀을 엄청 막 학살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 안 들긴 한데요. 근데 원정이어도 지금 현재 체급이 슬로바키아가 더 높다.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지라 슬로바키아의 뭐 승리 같은 것들은 깔고 가고 슬로바키아의 일반성 배당도 충분히 조금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그냥 뭐 햄무 같은 것들을 조금 이제 뭐 생각해보는 정도? 저는 슬로바키아가 조금 더 위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 매치입니다. 이거는 무승부 가능성보다는 슬로바키아의 승리 그게 조금 더 높아 보이기는 하네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벨기에 대 카자흐스탄 한번 보겠습니다. 벨기에는 그래도 약팀 학살은 확실한 팀이긴 해요. 제 아무리 지금 이제는 좀 체급이 많이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리히텐슈타인 뭐 6대0으로 뭐 패기도 하고 카자흐스탄이 이번에 웨일즈랑 한 거를 보면은 일단은 뭐 원정거리를 바탕으로 홈에서는 그래도 좀 저력이 있었는데 막 골드샷도 2번이나 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웨일즈를 한번 잡아뜨리거나 무승부를 캐도 안 이상하는 매치긴 했지만은
어쨌든 뭐 지긴 했었다. 확실히 유로 2024 그때 이제 플레이오프까지 올라가면서 나름대로 카자흐스탄도 확실히 혼발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보여줬을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이후로는 좀 아쉬운 행보기는 하거든요. 카자흐스탄도 사실 지금 벨기에도 라인업 같은 것도 보면은 수비진은 완전히 이제 좀 세대 교체가 되고 있고 전방자원도 이번에 루카쿠가 소집이 안 돼갖고 루이스 오펜다가 선다든지 아직도 이제 덕배가 아직도 뛰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확실히 황금 세대의 이런 좀 어두운 그림자 속에 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뭔가 아쉬워요. 이번에는 역으로 카자흐스탄이 제가 유럽에서 가장 뭐 원정거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엔 역으로 카자흐스탄이 벨기에로 날아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감내를 한다면은 아무래도 벨기에 쪽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하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 전에 막 리히텐슈타인을 팰 때처럼 막 그런 경기까지는 아닐 것 같고 이것도 그냥 고배당으로 뭐 3햄무, 2햄무? 그 정도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만났던 상대보다는 카자흐스탄이 조금 더 버티는 능력이 있을 거다.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라서 3햄무나 뭐 2햄무. 카자흐스탄도 지난 이제 네이션스 리그 B에서 오스트리아랑 노르웨이랑 같은 조였을 때 그때 진짜 많이 처참했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충분히 더 큰 점차도 가능하긴 하지만 저는 좀 망설여지는 게임 같긴 하네요. 이것도. 자, 다음으로는 튀르키예 대 스페인입니다. 저번에 이제 튀르키예는 조지아 원정에서 초반에 이제 세트피스 득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쉽게 갔었어요. 그리고 조지아 이제 답 없는 후방 빌드업을 압박을 통해서 잘라낸 다음에 득점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잘 받아 먹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아무래도 튀르키예가 상대가 스페인이다 보니 본인들이 펼쳐왔던 그런 축구를 하기 좀 힘들 수가 있다. 전반적으로 튀르키예도 사실 수비가 막 그렇게 이름 있는 선수가 많이 없는 편이기도 하고 오히려 공격 자원 쪽에 재능이 많이 나오지 막 윙백이나 이런 쪽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지 수비적으로는 딱히 막 재능이 나왔다? 그런 생각까지는 안 들어요. 세대 교체가 조금 이제 앞쪽에 좋은 친구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스페인 얘기를 했었을 때 얘네들이 이제 아쉬웠던 거는 분명 유로 우승도 하고 현 시점에서 유럽에서 가장 강한 팀이 맞는 것 같긴 하다. 좋은 축구를 하고 몇 면에 비해서는 성과를 잘 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최근에 A매치 동향을 보면은 물론 다 네이션스리그 A급 팀이니까 뭐 그건 맞지만은 실점이 좀 많이 있거든요. 보면은 뭐 네덜란드한테 2대2, 스위스한테도 2실점하기도 하고 프랑스한테도 5대1로 이기던 거 5대4로 쫓기기도 하고요. 포르투갈한테는 이제 막 져버리기까지 했었었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은 스페인이 수비적으로는 요즘에 약간의 좀 결함이 있는 것 같긴 하다. 막 이런 얘기들까지 하면서 근데 지난번에 불가리아한테도 사실 뭐 3대 0이었지만 전반에 일찌감치 3대 0을 했지만은 덮을만 했는데 그 이상으로 막 덮해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오바 같은 거 튀르키예의 득점 가능성도 배제를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스페인의 승리 얌전하게 보는 정도? 저는 차라리 이 경기는 좀 오바를 우선시하고 있는 그런 매치이긴 합니다. 좀 이건 좀 약간 관망하고 싶은 매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란드 대 핀란드 경기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요, 뭐가 가장 먼저 보이냐. 지난 6월 달에, 그때 이제 핀란드가 홈이긴 했지만, 폴란드를 이겼었어요. 야, 아무리 폴란드가 자빠지긴 했지만, 뭐 핀란드도 홈발이 있고, 뭐 그런 건 있긴 한데, 야, 이거는 좀 많이 심각해 보긴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매번 이제 폴란드 경기 얘기할 때마다 단물이 많이 빠졌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원래는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월드컵 예선이나 이럴 때는 막 득점왕까지 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지난 이제 뭐 유로 예선에서는 사실 좀 아쉽기도 했었고 부상도 많이 있었고 지금은 뭔가 폴란드가 이 레반도프스키 이후의 세대가 사실 좀 안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물론 아직까지 잘렙스키라든지 지엘린스키 괜찮은 애들이 많이 있긴 한데 뭔가 좀 이제 유럽 정상급 레벨 그런 선수들은 조금 안 나타나고 있다. 그래도 이제 뭐 폴란드가 지난번 경기 때는 네덜란드한테도 잘 비비고 하면서 물론 그것도 매튜 캐시의 정말 이제 원더골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긴 했는데 뭔가 좀 폴란드가 그냥 쉽게 보기 좀 까다로운 경기 같아요. 이번에는 뭐 홈이기도 하고 핀란드도 딱히 뭐 좋게 볼 만한 팀은 아니다. 뭐 리그 이제 B에서 최하위권 혹은 리그 C의 최상위권 그냥 그 정도 레벨로 살피고 있긴 한데 전 이거는 그냥 좀 고배당 보고 싶어요. 나는 이건 좀 폴란드를 사실 뭐 최근에는 조금 괜찮아진 것 같긴 하지만 약간 좀 깎아내리면서 저는 뭐 햄무라든지 무승부 폴란드가 조금 답답할 것이다. 어쨌든 간에 지난번 네덜란드를 뭐 잡은 것도 아니고 겨우겨우 비긴 셈이잖아요. 폴란드 햄무나 무승부 그런 쪽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이어서 유로바스켓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바스켓 이제 16강 2차전인데 이번에도 같이 이런 식으로 좀 시각 자료들 한번 준비를 같이 해봤고요. 자 먼저 이제 좀 일찍 시작하는 폴란드 대 보스니아 경기가 있습니다. 사실 맞대결들이 좀 있어요. 여기는요. 자 얘네들이 3대 0으로 폴란드가 많이 이겼는데 대부분이 좀 최근이에요. 23년에만 2번을 만났다. 사실 그렇게까지 뭐 큰 격차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좀 이제 좀 잘 싸워왔던 것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폴란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대부분을 조별리그에서의 이런 뭐 기록적인 부분들을 많이 좀 가져왔습니다. 이게 일단 폴란드가 자유투를 저기 슬로베니아 다음으로 많이 얻어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좀
조별리그가 폴란드의 홈에서 치러졌다는 게 많이 있었고 이제는 그냥 라트비아에서 하거든요. 약간 뭐 홈빨이라든지 뭐 로이드 같은 애들이 잡빙을 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대신에 턴오버가 상당히 많더라. 좀 이제 슬래셔 유형들이 많다 보니까 공격을 하다가 턴오버 발생하고 거기에 기반한 실점들 이런 것들이 조금 보였는데 어쨌든 이런 리딩이 조금 부족한 것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회 내내 포니티카나 로이드 같은 애들이 사실 뭐 이름이 많이 없는 애들입니다만은 예선에서는 좋은 활약들을 해줬었는데 로이드가 사실 처음에 2경기 동안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야투를 보이다가 이후에는 그냥 평균 회귀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마지막 경기는 정말 안 좋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 이런 좀 약간 단물이 빠지고 있는 것들이 보이긴 하더라. 그리고 반대로 이제 보스니아 같은 경우는 조지와의 마지막 경기 단두대 매치가 있었는데 뭐 이번 대회 내내 특히나 예선에서 평균 실점 같은 것들을 보면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어요. 평균적으로 한 80실점 가량 했었다. 3점이 굉장히 저조하다든지 그리고 뭐 리딩 말했던 이런 턴오버 같은 것들도 꽤나 많은 편이기도 하고 어시스트도 부족하다. 대신에 너키치를 바탕으로 피바 같은 룰에서는 너키치 같은 이런 떡대 센터가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여태까지 뭐 폴란드가 지난 유로바스켓에서 4강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여태까지 읽어온 것들은 폴란드가 조금 더 많다. 사실 이게 NBA 리거는 보스니아가 더 많아요. 원래부터 뭐 주바치라든지 뭐 마트코비치 이런 애들이 왔으면은 그냥 폴란드를 누를 만도 했었을 텐데 저는 이거는 그냥 폴란드 핸디값이 크지 않으면 볼만한 것 같다. 4.5 정도면은 그냥 뭐 보고 싶긴 하네요. 언더번 좀 어려운 것 같고 폴란드의 뭐 승리나 한승 애매합니다. 이 경기는 아는 게 많이 없어서.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프랑스 대 조지아 경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랑스가 좀 많이 실망스러운 거는 3점 슛이 31.2%밖에 안 돼요. 지금 네로라는 이런 유럽의 그 컨텐더들은 전부 다 3점이 40% 이상씩 찍히고 하는데 프랑스는 그 전력을 가지고도 3점이 정말 개판이었다. 팀적으로 융화가 조금 안 되고 찬스를 많이 못 낸다는 얘기가 좀 되는 것 같거든요. 프랑스가 3점이 근데 이 모양 이 꼴인데도 전체 득점은 3등이었습니다. 초반에 조금 안 나왔지만은 독일이라든지 터키 이런 컨텐더급 팀 다음으로 많은 득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회 창출 야투 시도가 345번일 정도로 기회 창출 자체는 많이 됐다. 오펜 리바도 생각보다 높이가 높지는 않지만 많이 따내고 있기도 하고 대신에 이제 조지아는 얘네들도 정말 어렵게 올라왔었죠. 좀 주전의 기용 빈도가 높고 벤치 포인트가 상당히 적고요. 속공도 없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득점도 이번에 16강 올라온 애들 중에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평균 득점이 프랑스가 92.2점, 조지아가 73.4점으로 평득이 거의 뭐 20점 차이가 나는 그런 와중에 있어요. 그리고 지난 4번의 대회 동안 유로바스켓이 최근에 4번의 대회가 24개 팀 조별리그 그 다음에 16강 이런 포맷으로 4번 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2승 3패로 16강에 올라온 팀이 8강까지 올라갔던 건 2017년에 그리스 당연히 뭐 쿤보가 있던 시기니까 오히려 예선에서의 그리스가 좀 부진했던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리스 정도의 팀은 충분히 뭐 뚫을 만한 팀이죠. 이 정도의 팀 말고는 2승 3패 팀이 26강을 뚫은 적이 없었다. 뭐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조지아의 선전 가능성들 물론 지금 뭐 비타제라든지 산드로 마무 이런 애들이 있는 건 괜찮긴 하지만 좀 뭐랄까 파란을 일으킬 가능성 그거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프랑스의 15.5 정도 그 정도의 저는 이제 살피는 핸디로 보고 있는데 그 정도면은 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프랑스의 핸승 보고 조지아가 실점을 적었다는 것들 뭐 언더 쪽으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탈리아 대 슬로베니아 경기입니다. 사실 이탈리아가 이번 대회에서 특히 예선 중에 가장 적은 실점을 한 팀이었었어요. 이런 뭐 순위 같은 것들 보면서 살펴봤는데 이탈리아는 66.6실점으로 가장 적은 실점을 했다. 반대로 이제 슬로베니아는 16강에 오른 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실점을 했거든요. 평균적으로 90.4점 실점이었습니다. 상대들이 뭐 프랑스, 폴란드, 뭐 이스라엘까지 남은 뭐 벨기에나 아이슬란드는 그렇게까지 뭐 위협이 안 되는 상대인 거 감안하면은 슬로베니아의 실점이 굉장히 좀 많았다. 이런 것들이 좀 관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팀의 맞대결은 가장 적은 실점을 했던 이탈리아 그리고 가장 많은 실점을 했던 이런 슬로베니아의 대결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대신에 이제 슬로베니아는 확실한 공격이 있습니다. 평균 득점이 93.8점으로 가장 이제 독일 다음으로 많은 그런 득점을 한 팀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자유투도 147개로 가장 많이 얻어낸 팀이기도 했다. 돈치치 혼자 67개를 얻어냈어요. 자, 이번 대회에서의 돈치치 위상이 어마어마합니다. 평균 득점 1위, 어시스트 전체 2위, 스틸 전체 1위, 효율성 이런 거에서 1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이번 대회 MVP급 플레이어가 뛰고 있는데도 슬로베니아가 겨우겨우 16강에 올라온 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돈치치의 국가대표 레벨에서의 캐리력들 확실한 에이스다. 이거는 확실하긴 하지만 근데 뭐 슬로베니아에서 정말 수비가 좀 너무 좋지가 못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대신에 뭐 이탈리아의 뭐 스탯 같은 것들을 보면은 턴오버 관리 같은 것들은 괜찮다. 뭐 유능한 가드가 지금 딱히 뭐 있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턴오버 관리는 조금 된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또 언더오버 상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 이제 한 124점 정도의 언더오버 기준점을 보고 있는데, 이탈리아는 이번 그 예선에서 평균적으로 145.8점의 득실이 있었고요. 슬로베니아는 184.2점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더오버 상으로는 뭔가 이탈리아 쪽을 생각하면 언더가 조금 더 가까워 보이긴 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난 이게 슬로베니아가 아까 봤다시피 같은 조에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폴란드나 프랑스 이런 애들은 조금 까다로워 할지라도 아이슬란드나 벨기에가 있었는데도 평균 실점이 90.4점이다. 이거는 진짜 수비가 말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점수가 많이 안 나는 편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많은 실점을 할 것 같다는 거, 그런 것들을 바탕에 두기로 하고, 그리고 저는 이번에 좀 슬로베니아가 예선에서는 정말 아쉬웠지만은 점차 그래도 나아지는 모습이 있었다고 생각은 하기는 해요. 이제 이탈리아도 사실 유로바스켓에서 우승권 전력은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에이스가 있는 슬로베니아, 저는 이런 많은 자유투 뺑뜯기를 바탕으로 점수 자체는 오바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슬로베니아의 사실 이런 핸디값들도 슬로베니아가 핸디를 조금 못 받았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어쨌든 슬로베니아가 이제 과거로부터 대회에서는 괜찮은 성적들을 거둬오기도 했었다,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저는 한번 슬로베니아의 프렌이나 오바 이런 쪽으로 한번 도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 대 이스라엘 경기가 있는데요. 자, 일단 여기도 양 팀이 좀 핵심 에이스들이 있다. 당연히 그리스는 야니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아브디아가 있는데, 아브디아가 사실 이번 대회 내내 잘해주기도 했었어요. PER 상으로 효율성 면에서는 전체 뭐 4등 정도로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한데, 이거는 야니스가 좀 많이 덜 뛰고 있습니다. 야니스는 이번 대회 한 25분 정도로 관리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는 좀 나이도 사실은 적지가 않기도 하고, 워낙에 좀 이제 막 기동력 같은 거라든지 플레이 스타일이 엄청 뭐 체력 소모가 많은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관리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좀 리머텍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그리스의 야투율도 훌륭했었고, 여기다 3점까지, 야니스 외에 다른 선수들도 3점으로 많이 도와줬다, 이런 것들까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이스라엘은 사실 이제 그 전에 아까 말했던 프랑스나 뭐 폴란드 이런 애들이랑 같은 조였을 때 원래 얘네가 조 1위였거든요. 근데 최종전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자빠지면서 그때 4위까지 자빠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마 마지막 경기 때 그 프랑스한테 졌나 그랬었는데, 그래갖고 이렇게 폴란드나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얘네들이 맞대결이나 이런 거 상으로는 이스라엘이 가장 좀 처지더라. 하필이면 폴란드랑 슬로베니아한테 다 지는 바람에 이래갖고 이스라엘이 최아래까지 내려가 버렸거든요. 그리스를 만나버렸다. 사실 이스라엘도 정말 이제 공수 밸런스가 괜찮고 아브디아 이런 좀 대단한 이런 캐리력들 그런 게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얘네들도 3점 슛이 두 번째로 안 좋을 정도로 사실 좀 답답한 면모도 있었거든요. 그리스도 이번 대회 때 예선에서 실점이 70점 정도밖에 안 됐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득점력도 그렇게 막 좀 좋았던 건 아닌지라서 저는 그냥 뭐 언더 같은 거, 그리고 뭐 그리스의 좀 핸슨 같은 것들, 그런 쪽으로 좀 살펴볼 만한 매치가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잘 버텨왔지만, 생각보다 잘하긴 했지만은 여태까지 뭐 걸어온 길들도 그리스가 앞서 있는 모습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쪽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